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치아 건강인데요. 이가 아프면 일상생활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진통제를 먹고 견디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하지만 이 원인을 찾아서 이 뿌리 뽑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오복 중 하나라고 하는 치아 건강. 오늘은 바로 이 치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치과 의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과나무 치과 김혜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치아는 정말 오복 중에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치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장수하는 분들은 이 치아가 건강했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만큼 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치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 어떤 질환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지 궁금해요. 치과에는 흔히 이 양대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이제 충치라고 불리는 치아 네. 우식증이고요. 또 하나는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주염입니다. 그 두 개가 치과 질환의 한 70~80%를 차지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환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이제 치아가 좀 이렇게 삐뚤삐뚤 났다든지 좀 네. 튀어나왔다든지 하는 것을 교정 치료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교정까지 그래서 치아 우식증, 그러니까 충치, 잇몸병, 네. 그리고 부종교합, 이 세 개가 치과 질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각 질환이 나타나는 이 시기가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 충치와 잇몸병 이렇게 언제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충치는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나이가 드시면 충치가 잘 안 생길 뿐더러 생겨도 좀 늦는 것 같아요. 진행 속도가. 대신에 이제 잇몸병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죠. 그래서 네. 청소년들은 충치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잇몸병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앞서서 이 치과의 3대 질병, 이 충치, 그리고 치주 질환, 부정교합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이 들어봤고 또 이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 질환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 치통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충치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흔한 질병이죠. 이 충치.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충치는 뭐 한마디로 세균의 영향, 세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입안에는 저희가 보이지는 않아도 상당히 많은 세균이 원래 이제 상주하고 있죠. 근데 그 충치가 그 세균들이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음식에 있는 탄수화물, 당분, 성분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산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면 충치가 되는 거고. 치아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층이 있거든요. 네. 맨 바깥의 층을 범낭질이라고 불러요. 그게 가장 단단한 층이죠. 인체 내에서 가장 단단한 데입니다. 거기가. 그 밑에 보면 상아질이라는 층이 있고 네. 그 안에 저희가 흔히 이제 신경이라고 부르는 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층, 범낭질, 상아질, 치수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충치가 맨 바깥의 층인 이 범낭질 층에만 있으면 사실은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점점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충치치료가 안 되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층인 상아질까지 가게 되는데 상아질까지 가게 되면 이제 증상이 있죠. 좀 시리다든지. 네. 근데 이게 더 들어갔다 그 안에 치수까지 신경까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통증 뭐 그리고 잇몸 뼈에 이제 염증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과 질환은 가능한 빨리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에 충치 치료 사진을 한번 저희가, 보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볼게요. 제가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네. 가장 바깥의 층에 있는 만약 그 범낭질에만 저렇게 충치가 한정돼 있다 그러면 뭐 간단한 세라믹이나 뭐 저희가 금 인레이라고 부르는 금 합금 정도로 네.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신경까지 갔다든지 아니면 더 진행돼서 턱뼈에까지 염증을 이제 일으킨다든지 하면 네.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신경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마치 이제 철갑을 두르듯이 단단하게 씌워줘야만 차가 제 기능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치아가 뭔가 통증을 느꼈다 싶으면 이 심각한 질환으로 벌써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쵸. 판단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육안으로 봐서 조금 이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통증이
통증이 느껴지면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치아 건강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충치가 이 소아나 청소년들의 고민이라면 또 이 어르신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잇몸병, 치주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치아 건강은 잇몸이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잇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치주 질환이란 무엇이고 또 이 왜 이런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치주 질환 역시도 사실은 세균의 작용이고요. 그 세균이 이제 치아의 몸통에 작용할 때는 그게 이제 충치가 되는 거고, 네. 잇몸에 작용할 때는 그게 잇몸 질환이 되는 거죠. 잇몸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게 크게 네.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의 몸, 학술용어로 하면 치주라는 네. 것은 그러니까 치주 조직이다. 이건 크게 세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맨 바깥에 층인 점막, 빨간색 네. 점막 있잖아요. 그걸 치과에서는 치은이라고 부릅니다. 아. 치은, 맨 바깥의 층이죠. 두 번째는 그 안에 치은을 이제 벗기고 그 안을 들어가면 뼈가 나와요. 네. 그걸 이제 치조골이라고 부르죠. 아. 그리고 그 치조골과 치아를 연결시키는 아주 작은 인대들이 있습니다. 그걸 치주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치은, 네. 치조골, 치주인대 이 세 개를 합쳐서 치주 조직이라고 그리고 네. 짧게는 치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이를 뺀다 그러면 이 치조골과 치아를 연결시키는 작은 인대들을 다 끊어낸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인대들이 굉장히 많은 인대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주 그 가장 간단한 이제 잇몸병은 치은에만 한정돼 있는 거예요. 맨 바깥의 층인 점막층에만. 네. 그걸 치은염이라고 부르고 혹은 이제 치은도 치주의 이제 맨 바깥의 층이니까 치주 질환의 1단계 정도로 부릅니다. 네. 그런데 그 계속 그 염증이 진행이 되면 그 염증이 계속 그 잇몸뼈와 치주 질환, 치주 인대까지 파괴를 해요.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치주염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기에 치은염이 점점 더 심해질 때 관리가 네. 안 되고 치주염이 되는 거고 치주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막과 잇몸뼈와 치주인대 이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아직 20대라서 그런지 잇몸이 아프다 이런 거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30대 넘어가면서부터 잇몸이 아프다 이거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비율로 이 치주 질환을 앓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노령화 사회 되니까 점점 치주 질환은 증가 추세고요. 네. 특히나 노령 인구가 될수록, 말은 나이가 드실수록 잇몸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잇몸병의 증상은 뭐 광고처럼 네. 붓고 시리고 아프고예요. 아. 붓고 시리고 아프고. 네. 그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만 가장 안 좋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붓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시린 이유는 붓고 시리고 아프고 해서 시린 이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보통 정상적인 치아도 시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치료를 안 하고 지켜봐야죠. 아픈 경우도 치과에서 입안 주위가 아픈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증상 원인이 있어서 네. 아주 간단한 원인인 경우도 있고 심각한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진단을 해서 봐야죠. 근데 붓는 건 대부분 상당히 진행이 됐을 때 부어요. 아. 그러니까 염증이 상당히 진행이 됐을 네. 때 그래서 잇몸병 혹은 이제 우리 MC께서도 잇몸병을 주의해야 되겠다 싶으면 붓고 시리고 아프고의 증상을 늘 체크해 봐야 되고 네. 그 중에서도 하나만 고르면 붓는다 그러면 바로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네, 잇몸이 붓기 시작한 것이 가장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치주 질환의 치료 전과 후 사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자세히 말씀 나눠볼게요. 치료 전과 치료 후라고 제가 보여주는 사진에서요. 네. 사실 다른 것을 바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많이 깨끗해졌다죠. 네. 왼쪽보다 잔뜩 뭐가 붙어 있잖아요. 네. 오른쪽은 사실은 저걸 치료 후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치과에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의사들이 치아에 붙어 있는 저 플라그 덩어리들을 깨끗이 제거한 거예요. 사실은 더 안 좋은 것은 저기에는 안 보이는 잇몸 안에까지 파고 들어간 플라그나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저기서는 이제 엑스레이 아니면 보여줄 수는 없죠. 아. 어쨌든 치주 질환을 치료한다 요 말은 치과에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치아에 붙어 있는 네. 그리고 치주 조직 안에 있는 플라그
치석 덩어리 이런 걸 깨끗이 청소해주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게 몸에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면 저절로 나아요. 네. 몸에 치유력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진행이 넘어가 버리면 그건 사실은 치과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충치 치료도 조기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치주 질환도 조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이와 이 잇몸 사이가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돼 있는 부분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그 부분인데 사실 정말 이 통증도 심하시겠지만 이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참 좋지 않잖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 붓기 전에 일찍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과 치료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아프기 전에 내가 양치질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지만 사실 또 안 아플 때는 관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질환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는 어떤 준비들, 어떻게 예방을 좀 해야 할까요?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네. 그 칫솔질이죠. 칫솔질 뭐 늘 아침마다 하는 혹은 뭐 하루에 3번 이상씩 하라고 치과에서 권유를 네. 하는 칫솔질이 가장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고요. 칫솔질을 하려면 치약과 칫솔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치약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치약을 뭘 써도 됩니다. 네. 뭐 심지어 뭐 소금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치약의 구성 성분을 보면 계면 활성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누와 똑같은 겁니다. 네. 비누를 하는 것은 계면 말하자면 붙어 있는 곳을 활성화시켜서 떼낸다. 네. 그걸 도와주는 제제다라는 뜻이거든요.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치약에 뭐 약용 성분을 좀 첨가하기도 하지만 그게 주요한 기능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플라그 덩어리들을 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치약을 써도 무방하고요. 다만 좀 시리다. 뭐 이런 경우에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좀 권유하기도 해요. 네. 더 중요하게는 칫솔이죠. 칫솔. 우리 MC께서는 어떤 칫솔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보면 요새 60, 70대 분들이 젊었을 때 쓰셨던 칫솔을 보면 네. 대부분 커요. 칫솔 머리가. 네. 그리고 아주 그 모가 아주 빳빳하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워낙 바쁘니까 화라락 닦고 이제 일부러 나가야 되니까 닦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입안에는요 굉장히 구석구석 이 작은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모를 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TV 보면서 양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나와서 왜냐면 화장실 하게 되면 금방 닿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서 뭐 신문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하면서 조금 길게 3분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3분 칫솔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튼 뭐 이렇게 칫솔 잘 고르셔서 당연히 네. 되게 중요하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양치질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작은 머리에 이 부드러운 칫솔모로 돌아다니면서 양치하다가 어머니한테 몇 번 혼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예전 어르신들을 보면 이 치약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칫솔은 쓰시되 이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 연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정도 쓰시는 것 같거든요. 앞서서 이 소금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치약 없이 소금만으로도 양치질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소금 뭐 예전부터 많이 썼잖아요. 네. 소금에 항염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요새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쓰시는 것 같고 또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칫솔이. 그리고 치약이 뭐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 또 특히 이제 구취 제거에는 요새는 네. 사회 활동하는 구취도 중요한데 제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치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뭐 괜히 소금으로 네. 뭐 하시 말고 네, 치약 치약을. 쓰세요. 네. 네, 치약보다는 이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금보다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치약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이 치아 건강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양치질에서 끝나지 않고 양치를 하고 난 후에 치실을 사용하시거나 또 이 가글을 하시곤 하거든요. 이 치실이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글은 자주 해주는 게 치아 건강에 정말 좋은 건가요? 뭐 나쁠 리는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묻었다. 그러면 이걸 싹 닦아내면 될 것을 여기다 화학약품을 뿌려서 이걸 없애겠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 뭐 칫솔질이든 뭐
뭐 이게 치실을 쓰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할은 플라그를 떼내는 거거든요. 네. 플라그 관리예요. 그런데 플라그가 이제 치아 주변이나 치주에 묻었다. 그러면 그걸 양치로 씻어내면 될 걸. 어떤 뭐 어차피 화학약품인데 네. 그런 것도 화학약품으로 그걸 없애겠다. 물론 뭐 가끔 쓰는 건 나쁘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그 액체들이 들어가서 닦아주는 영향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주요하게는 네, 칫솔들이 더 양치질. 중요하다. 네. 네. 우선 가장 주로는 양치질을 하고 조금 보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할수 것이 있겠네요. 가글이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방송 보시다가 실시간으로 문자 주신 시청자분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612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 잇몸이 너무 간지럽고 또 붓고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주위에서 치주 질환에 걸린 건 아니냐고 하던데 정말 이 증상이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떤 건가요? 간지럽다 이렇게. 네. 제가 보기에는 치주 질환의 가능성이 크네요. 왜냐하면 피 때문에 그래요. 아, 피가. 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이제 혈관이 터지는 건데 네. 혈관이 괜히 터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제 많이 증식해서 잇몸이 많이 증식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혹은 뭐 일부가 터지는 건데 증식하는 이유는 몸에 어떤 뭐가 침투했을 때 방어하려고 증식을 하는 거죠. 그 네. 부위에. 그런 면에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가 날 때는 이 치주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 질환은 크게 세 개의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은, 네. 치조골, 치주인데, 그러니까 치은에만 염증이 생겨도 피가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깨끗이만 해주면 저절로 원상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단계이기를 바라시면서 치과 가셔서 예, 검진을 해 보셔가지고 치은에만 한정되어 있는 치은염이라면 뭐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로도 금방 회복이 되니까 네. 하시고 만약 치주 질환까지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치조골이나 치주인대까지 이제 침범한 정도라면 좀 복잡하게 되겠죠. 네. 역시 이 치주 질환, 이 치아와 관련된 질환은 빨리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정기 검진이죠. 네, 정기 검진이고 정기 검진 통해서 필요하다면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고. 네. 근데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입안에 오랫동안 관리 안 되는 치석 혹은 플라그가 붙어 있을 때 네. 그것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깨끗이 해주는 거죠. 아, 사진을 보면 이 그렇죠. 앞니 안쪽인가요? 안쪽. 저희가 제일 많이 생기는 데입니다. 아. 왜냐하면 저 치아의 바로 뒤쪽 안쪽으로 네. 침이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침에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섞여져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치면에 붙어서 저런 걸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 아래 앞니가 가장 잘 빠지는 이 중에 하나예요. 네. 저기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저렇게 깨끗이 해주는 게 스케일링이고요. 최근에는 작년 7월부터 스케일링이 보험이 됐죠. 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담도 없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다 보험이 되니까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한다면 뭐 과일, 야채, 물, 특히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입이 네. 마르잖아요. 마르면 이제 침이라는 게 입안을 이제 씻어주는 자정작용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마르면 입안에 계속 플라가 남아있게 되니까 물을 좀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끔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할 때는 500ml 페트병을 이제 항상 좀 넣고 다니시라, 들고 네. 다니시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앞에서 이 치석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서 앞니가 빠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노년기가 되면 사실 이 빠지는 이빨 또 아픈 이빨 때문에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임플란트도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임플란트가 지난달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네. 어르신들에 한해서 평생 2개까지만 그리고 어금니만 이제 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네. 임플란트 비용이 뭐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고가였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120만 원만 받아라 이 정도만 이렇게 책정을 했고 12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수가가 안 네. 되고 거기서 50%가 보험 재정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최대 60만 원,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면 본인 네. 부담금이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양치질을 잘 해야 한다는 것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 치아 건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